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산형 확률 변수의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과정을 했고요. 또한 연속형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정률 생성 함수를 만드는 과정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속이든 이산형이든 간에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복합적인 확률 분포를 생각할 수 있는 토대를 또한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다른 분포의 정률 생성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포넨셜 분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이 익스포넨셜 분포는 과거에도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지수 분포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은 이제 MGF 정률 생성 함수를 다뤄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즉 뭐 세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이건 함수가 아니고 요 EXP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분포를 나타내는 약어에 불과합니다. 그걸 모수가 여기서 세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가 fx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세타분의 1의 2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x, x는 양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혹은 교재에 따라서는 이 표현이 세타 어떤 책에서는요, 다른 책의 경우에 따라서는 세타분의 1을 이렇게 람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람다에 대해서 이 PDF를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fx 똑같은데요. 요 세타분의 1 대신에 람다로 표현해가지고 람다 2에 마이너스 람다 x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정의에 따라서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PDF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단지 이 표현이 달라졌다는 것 뿐이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이 입장에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mx를 mt를 계산하면은 2의 t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어떠한 분포든지 정률 생성함수 또는 MGF의 정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연속형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t의 x fx가 지금 요 형태를 이용한다면 세타분의 1,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x d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버리면요,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 세타분의 1에다가 2에 이제 2가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묶어주면요, t 마이너스 세타분의 1 x, d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표현을 이제 다시 쓴다면요, 여러분이 이것 또한 어떤 이의 어떤 지수 부분의 함수니까 마치 PDF처럼 적는다면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타는 이렇게 두고요. 요거를 0에서 무한대까지 2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안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를 해서 바꿔준 거에 불과하니까 식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 자체는 PDF 형태가 아니니까 우리가 PDF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세타 빼기 t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만약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형태가 PDF 형태잖아요. PDF. 즉 적분하면 PDF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적분하면 1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거 어떤 숫자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은 적분하면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도 세타분의 1 빼기 t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t는 상수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변수처럼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적분 내에서는 t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요게 요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럼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분모에다가
1 세타 빼기 t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요거 곱하면 식이 똑같아지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이 안쪽에 있는 요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PDF입니다. 뭐의 PDF입니까? 요런 모수를 가지는 PDF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적분해도 요 자체를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봅시다. 예. 제가 좀 잘못 썼죠. 여기서. 자, 여기서 봅시다. 요 부분을 같이 써주는 게 낫겠습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모에다가 세타 빼기 t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됩니까? 요거 요 곱한 거니까 똑같은 거 맞는데요. 자, 요 자체가 PDF입니다. 요 자체가. 자, 형태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PDF는 요런 형태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요거 요렇게 돼 있어도 PDF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요게 새로운 람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하지 않아도요. 계산하지 않아도 세타분의 1 해서 1의 세타 빼기 t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꼴로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익스포넨셜 분포의 MGF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도 PDF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두 차례 강조해요.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요거다 요거나 단지 이게 표현만 달리 어쨌든 키는 적분을 하거나 요것을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1이 된다는 사실만 주목해서 여기서 약간 식을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요게 이제 그 MGF 형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MGF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기대값을 한번 계산하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대값을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다시 적을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전에 유도한 걸로는 이제 세타의 1 세타 빼기 t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미분을 쫙 하면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뭐 이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을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타분의 1에다가 세타 빼기 t에 이렇게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그래야 미분하기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마이너스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1 세타 빼기 t 마이너스 2승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플러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미분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의 x라고 하는 거는 m 한번 미분한 거에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세요. 0 대신 t 대신에 0을 넣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있죠. 세타 하고 여기에는 세타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따라서 이거는 쭉쭉 계산하면은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하죠. 한 번 더. m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시도를 한다면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요걸 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2 세타분의 1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요 플러스로 변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꼴이 됐고 그 다음에 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m 두 번 미분한 거에다 0 대신 넣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2 그 다음에 세타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요 형태는 이제 그 두 배의 그 다음에 요게 도로 가니까 세타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GF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MGF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이 웬만하면 이제 알면 좋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블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이 미래에는 그런 테이블 형태로 해서 정리된 자료를 보고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관계만 여러분이 잘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따라서 V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전체의 제곱의 형태니까 따라서 이제 요것을 계산하면은 2 세타의 제곱이고 빼기 여기는 세타의 제곱 따라서 그냥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마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마 분포를 이제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감마 분포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분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형태의 분포이고요. 자,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감마, 예를 들어서 감마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감마, 알파와 세타를 따른다. 아까 이제 했던 세타, 지수 분포에서는 세타만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알파가 더 들어가 있는 그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적어보면요. 그러면은 이제 fx를 어떻게 적느냐면은 감마의 알파승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x에, 그 다음에 알파 빼기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세타의 x.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세타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승.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가 감마 분포 형태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요 형태 자체를 요 베타 부분을 요 감마 부분 요거를 베타로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저는 세타 대신에 이걸 베타로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뭐 그 기호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그냥 그 PDF가 어떻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X는 이제 양수인 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에서 감마 펑션을 여러분이 공부한 적 있죠. 그래서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이제 분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자체를 적분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여기는 1이 되겠죠. 당연히 항상 연속형 확률 변수를 적분을 하면은 1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누누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린다면은 대충 감마 분포의 그림은 fx는 뭐 알파와 그 다음에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충 이런 식의 형태에 가까운 그림이 이제 이게 fx입니다. fx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런 식의 생긴 즉 여러분이 정규 분포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이제 감마라고 합시다. 감마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정규 분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서 좌우 대칭이죠. 이건 좌우 대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 분포는 잘 분포의 PDF를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PDF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지만은 이제 평균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얘는 평균이 이제 이 정도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좌우 대칭이 아니고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죠. 정규 분포는 음수구도 나올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고 얘도 양수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양수의 분포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마 분포라든지 또는 뭐 익스포넨셜 분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모형화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감마 분포에 대해서 대략 이해를 한다면, 어쨌든 여러분이 감마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하기 위해서 MGF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MGF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MGF를 계산을 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자, 그래서 E의 T의 X,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넣는 거죠. 여기다가 감마의 알파, 세타의 알파, 이렇게 X의 알파 빼기 1 넣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분포를 직접 적분을 가급적 안 하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적분의 형태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PDF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 부분을 같이 묶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감마 알파의 세타의 알파스 하고 여기에서는 x의 알파 빼기 1 2의 자, 요거 결합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지 마이너스 세타분의 1에 마이너스 t 이 x dx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이게 PDF는 아니죠. 아직은. 왜냐하면 이쪽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PDF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PDF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요 형태하고 이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해야죠. 예, 가만히 보면은 요 일단 감마 부분도 처리해줘. 감마는 별로 달라질 게 없죠. 왜냐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서 PDF 형태는 X의 알파, E의 요 형태죠. 그냥 요 형태가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형태가 중요합니다. 요거하고 요가 일치시켜주는 부분이죠. 요거하고 요거는. 자, 그렇다면은 요 지수 부분은 알파에 달려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계속. X 앞에 붙어 있는 기울기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울기, 요거는 변화를 시켜줄 수가 없죠. 이 지수 부분에 있으니까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요. 요쪽 부분을 변화시켜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0에서 무한대까지 감마의 알파. 자, 요 부분 밖으로 그냥 끄집어 낼게요. 그래서 x의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죠. 여기다가 가져오면은 뭐가 됩니까? 그냥 세타 빼기 1 x 빼기 t t에 뭡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알파승이죠. 알파승하고 이렇게 해버리고, 즉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지금 뭡니까? 1 나누기 세타의 알파승이고 1 나누기 세타의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여기서 이따시 해버리면 되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세타 빼기 t의 알파승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랑 이제 나눠주면 식이 달라질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안에 있는 인사이드 형태를 보면은 감마 알파 x의 알파 빼기 1승 그 다음에 요 부분의 알파승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여기서는 알파를 같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요 전체가 알파분의 1하고 똑같습니다. 세타분의 1이 알파인 셈이죠. 요거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는 1이 되고 요 부분 1이 되고 요 이쪽 부분은 이제 1이라고 단정할 수 있고 이쪽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감마 분포에 따라서 감마 분포의 MGF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타분의 1의 알파승, 그 다음에 1 세타 빼기 t의 알파승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감마 분포의 MGF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워 보이죠, 형태가. 어려워 보이긴 하던데요.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쓰면 mt라고 하는 걸 다시 이제 쓰면 적분하기 좋게 쓰면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세타 빼기 t에 마이너스 알파 씁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표현이야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자, 한번 미분해 보죠.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알파 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E의 X라고 하는 거는 M 한번 미분한 거에 0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보시면 세타의 알파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하면 뭐 안쪽에 다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기죠. 이쪽을 미분하면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알파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0 넣으면은 그 다음에 1의 세타의 몇 승입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생기죠.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없어지면은 결국에는 생기는 게 따라서 2의 x는 알파 곱하기 세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자, 책에 따라서는 이 세타가 베타로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알파 곱하기 세타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해볼게요.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알파의 세타의 알파승이고 자, 요것만 중요하죠. 그럼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승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 t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2의 x의 제곱을 계산하면은 m 두 번 미분한 거에 0을 넣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은 알파 그 다음에 세타의 알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계산하시면은 1의 세타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2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거에다 0을 넣으면 되고 했죠. 여기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따라서 이제 2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한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 요거하고 없애버리면요. 알파의 알파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세타의 제곱이 된다.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분산 계산을 해보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v의 x를 계산하면은 2의 x의 제곱 빼기 2의 x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쓰고요. 알파 플러스 1의 세타의 제곱이었고 그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알파 여기 자체가 평균이 지금 계산된 게 있죠. 요 알파 세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제곱 여기서도 제곱 있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뭡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알파의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MJF를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평균과 분산 이런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평균과 분산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성질을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카이 제곱 분포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x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카이 제곱, 이렇게 뭐 k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뭐 K가 됐든 다른 표기가 됐든 뭘 해도 상관없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정수를 나타내는 점이고 정수를 나타내는 점이고 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그리스어의 카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나타냈을 뿐이고요. 제곱인 카이 제곱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는 이 분포는 뭐하고 같으냐면요.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분포하고 같습니다. 감마 분포. 하고 동일한 분포인데 이제 감마 분포인 여러분이 알파하고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두 개의 모수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뭔지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세타가 여기서는 이제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자체가 여기서는 2분의 K인 요렇게 가정하고 분포를 생각한 게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 제곱은 좀 감마 분포보다는 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 감마 분포의 성질을 고스란히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감마 분포가 뭡니까? 요게 기대값이 이 x는 요거는 알파의 세타 뭐 분사는 뭐 알파 세타의 제곱이라고 좀 전에 우리가 유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카이 제곱의 이제 평균을 생각을 하면은 이 x라고 하는 건 여기다 넣으면 되죠. 알파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2분의 k라고 했으니까 2분의 k 넣고요. 그다음 세타를 2라고 했으니까 평균이 k 끌어난 분포입니다. 평균이 이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산을 해버리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2분의 k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a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2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수와 그 평균과 분산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그 MGF 같은 경우도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PDF를 굳이 외워야 될 건 아닌데 PDF 형태를 아까 한번 적어보죠. 우리가 감마 분포, 즉 그러니까 카이 제곱 분포는 감마 분포의 특수한 형태다라고만 기억을 해두면 되죠. 그럼 특수한 형태 어떻게 특수하냐 하면은 요거하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GF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카이 제곱의 MGF 형태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도 되지만요. 자, PDF부터 한번 특수하게 한번 적어보죠. 자, 알파가 이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감마, 자, 2분의 K,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타, 2에 이제 몇 승이 됩니까? 여기서는 되니까는 알파승, 하니까 2분의 K승, 이렇게 적고, 그 다음 X에 2분의 K 빼기 1, 그 다음 2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그 카이 제곱의 PDF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뭐 복잡할 뿐이죠. 단지 이제 감마 분포의 특수한 형태다. 그런 거고 MGF 자체도 이제 아까 MGF, 감마 MGF를 생각을 하면 되죠. 여기서 감마 MGF가 뭐였습니까? MT가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세타의 알파 그 다음에 세타 빼기 t의 마이너스 알파승 뭐 이런 식으로 적었죠. 아까 그 감마 분포.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그 카이 제곱으로 변화시키면 뭐가 됩니까? MT라고 하는 거는 적는다면은 뭐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서 했던 양식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에 뭐 2분의 K승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빼기 T에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K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걸 미분을 한 번 하고 두 번 해가지고서 이 형태나 이 형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감마 분포를 가지고서 그냥 바로 요 공식을 적용해서 했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여러분에게 감마 분포 MGF를 유도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쉽게 한 거고요. 여러분은 또한
그냥 이 정의를 통해 가지고서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연습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분포를 했는데 뭘 했느냐면 맨 먼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했고 그 다음에 감마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면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서 했던 일이 뭐죠? x가 exponential distribution 세타를 따른다. 이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mt라고 하는 것 자체가 mgf가 뭐였습니까? m분의 1, 그 다음에 세타 빼기 t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마 분포를 보니까요.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요걸 해봤더니 여러분이 이제 리마인드 한 다음에 MT의 세타의 알파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알파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요것보다는 알파승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는 알파승만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요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요. 만약 알파가 정수라고 해봅시다. 정수라고 이렇게 정수라고 해보고 자연수라고 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약 x1, x2 이런 것들이 다 뭐를 따르냐면은 익스포넨셜 세타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해요? xm의 xi의 t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전부 다 뭘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독립, 인디펜던트, 독립일 때 뭘 쓸 수? 세타의 세타 빼기 t의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동일한 익스포넨셜 분포에서 왔으니까. 자, 그럼 제가 x1부터 x2 더하기 할게요. 몇 번 더하느냐 하면 x 알파번. 알파를 지금 정수로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새로운 y라고 합시다. y의 분포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정돈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위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E의 T의 Y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E의 T의 X1 해가지고 X 알파승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E의 T의 X1 곱하기 E의 T의 X2 해가지고 E의 T의 X 알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독립인 두 함수는 독립이면은 두 개를 이렇게 expectation으로 곱하기로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 많으니까 우리는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은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우리는 E의 T의 X1이라고 하는 거 하고 곱하기 E의 T의 X2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해가지고 E의 T의 X의 알파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개별적인 이 다 MGF잖아요. 개별 확률 변수 MGF. 그 MGF는 뭘 따릅니까? 다 요걸 따르고 있죠. 이걸. 그럼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세타분의 세타의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승. 요것이 똑같은 것이 이렇게 똑같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세타의 알파승 1 빼기 t의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자, 새로운 y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어떤 확률 변수인지 모릅니다. 단지
익스포넨셜 독립이고 동일한 익스포넨셜 분포의 확률 변수의 합이다라고 하는 게 y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근데 그 y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는 뭘 따릅니까? 이런 형태. 이거는 뭐의 MGF입니까? 이거는 감마, 알파, 세타의 자, 이건 따른다. 감마, 알파, 세타의 MGF 꼴에 불과합니다. 이건 형태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MGF와 분포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1대1 대응 관계가 있죠, 우리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MGF가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Y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는 이거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Y MGF가 이러니까 따라서 Y는 감마 분포를 따르면서 알파 세타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된다 했을지라도 합산하면 1, 2 해가지고 합산하면 1, 2 해가지고 x 알파까지 합산하면 얘는 감마다 이거죠. 따라서 알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하바의 분포는 이 낱낱이 다 확률 변수입니다. 어떻게 미래가 이 값이 관측될지 모르는 확률 변수죠. 그렇지만 이 전체 총 값은 감마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나의 자동차 사고액, 당신의 자동차 사고액, 뭐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액을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개별이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른다면 전체의 합산한 금액은 감마 분포를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마 분포는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분포하고도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은 노말 분포를 좀 다르게 변형한 로그 노말 분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포를 좀 새로운 분포를 다루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 노멀 분포라고 하는 거는요, 변환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무슨 분포냐면은, 예를 들어서 x가 정규 분포다. 노멀 뮤 시그마 제곱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y라고 하는 분포를 생각합시다. 이건 뭐냐면 이의 x라고 생각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x는 노말이에요. 근데 y는 새로운 분포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y의 분포를 우리는 로그 노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로그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즉 x의 분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다루는 건 y의 분포입니다. 자, 근데 y의 분포의 특징은 뭡니까? 이게 양수의 값을 가지죠. 양수의 값을 겁니다. x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y는 이제 양수 값을 가지는 그러한 분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변수 변환 기법을 전에 잠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변수 변환 기법에서 PDF를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PDF 계산은 좀 있다 생각하고 우선 요거 때 이 y, 자, y가 로그 노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표현하냐면 y는 로그 노멀 표현하기로는 뮤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 y의 평균은 결코 뮤와 시그마가 아닙니다. 자, 뮤와 시그마는 지수 부분에 있는 확률 변수의 그 파라미터일 뿐이고요. y는 다릅니다. 그래서 y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y의 평균. 자, y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다시 쓰자면은 2의 x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자, 그런데 2의 x는 어떤 형태입니까? 2의 1 곱하기 x하고 같죠, 여기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x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x의 확률 밀도 정률 생성 함수에 요 t 값 대신에 t 대신에 1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tx였죠. 지금까지 했던 건. 여기서는 지금 1x일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마인더, 기억을 되살려보죠. mxt가 뭐입니까? 우리가 2의 mu t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 제곱 t 제곱. 자, 요거 명심해 보세요. 요거. 자, 지난번에 했던 계산을 우리는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죠. 그럼 여기다가 t 대신에 1 넣죠. 1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쓰자면 얘는 2의 mu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y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mu하고 시그마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y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y 제곱을 계산하는데 이거는 2의 2x를 계산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y 제곱이니까 여기는 전체의 2승 제곱 하면은 2x죠. 지수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요거 뭐 쓸 필요 없고 이거는 여기 대신에 m의 x 대신에 2를 넣는 문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 대신에 여기다 2를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2에 2뮤에다가 더하기 2를 넣으면 4가 되죠. 그러면은 4 하면은 2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죠. 로그 노멀 분포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로그 노멀은 감마 분포와 더불어서 실제 생활에서 뭐 손해액이 얼마가 났느냐 하는 것을 모형화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유용한 분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 말고 이제 PDF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DF. 여러분이 전에 했던 그 변수 변환 기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수 변환 기법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은 fy의 small y 요걸 구하고 있죠. 이것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그랬을 때 x하고 y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y는 x의 관계에서 뭐 gx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꾸기를 한다면은 hy는 그냥 x의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y는 g 자체는 지금 이렇게 지수 부분으로 돼 있죠. 그럼 거꾸로 쓰면은 이제 로그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다시 쓰자면은 y는 이 x 관계로 지금 설정했다면 요건 다시 쓰자면 로그 y는 x다. 뭐 이런 관계가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뭘 했느냐면은 fx에다가 여기에서 x가 들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뭐가 들어갑니까? hy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줬죠. 여기서 변수 변환할 때 테크닉이 기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래서 dx, d의 y로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은 다시 쓰자면은 또는 뭐 h의 미분해서 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치를 붙여준 요 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fx가 뭡니까 지금? 원래 노멀이니까 요거는 루트 2파이의 시그마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게 이제 정규 분포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건 정규 분포가 아니고 로그 노멀 분포의 PDF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게 뭡니까? 요게 로그 y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지금 로그 y인 셈입니다. 로그 y인 셈이고, 요거는 뭐가 되죠? 지금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거는, 자, y에 대해서, 요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뭡니까? y분의 1이 돼요. 요건. 미분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 대신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fy의 y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요. 루트 2파이의 시그마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그 다음에 로그 y 빼기 뮤의 제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y분의 1만 넣으면 되죠. 이렇게 y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y가 양수이기 때문에 굳이 절대치를 붙이진 않아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재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로그 노멀 분포의 PDF 형태는 다음과 같다는 거죠. 다 동일한데 x 대신에 로그 y로 바꾸어준 거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변수 변환할 때에 그 미분 도함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 나누기 y라는 거 여기 더 곱해. 요거 하나 더 있고요. 요거에 더 있다. 그게 이제 그 로그 노멀의 PDF를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변수 변환 기법을 활용해서 노멀 분포에서 그다음에 로그 노멀 분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이제 결합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쌍으로 돼 있거나 여러 개가 함께 돼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 쌍으로 돼 있는 경우가 이제 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joint probability, joint random variable이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이제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서메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p의 x, y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1이 되는 이렇게 x, y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물론 뭐 스몰 f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고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스몰 f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같이 표현한다면 스몰 f 요게 이제 질량 함수 확률 함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제 PDF면 인테그랄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메이션 되어 있으면 f가 그냥 확률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fx는 여기는 이제 y는 이제 0이고요. 이산형.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뭐 x, y가 뭐 어떤 셋에 들어간다, 집합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제 summation 해가지고 x, y가 이제 뭐 a 집합에 들어갈 때에 f, x, y에 있는 확률들을 다 합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산형의 결합 확률 함수를 다루는 이제 성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주변 확률 함수 같은 것도 여러분이 다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결합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산형 말고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전부 다 인테그랄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죠. fxy가 dx, dy가 1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고요. 물론 뭐
fxy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 a일 때의 fxy dx dy는 이제 이게 probability xy가 a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a에 대해서 다중적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통칭을 하자면 이산형은 서메이션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고 확률 계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연속형은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들이 이제 여러 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독립일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한 성질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x1, x2, xn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독립입니다. 독립. independent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f, x1, x2 해가지고 xn에 대해서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를 생각하기 위해서 밀도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확률이든 밀도함수든 간에요. 생각을 해보는데 n개인데 이게 독립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게 개별 그 확률 밀도함수 또는 확률 함수의 곱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F가 의미하는 것은 결합 확률. 자, 여러분이 이제 수학하고 통계학하고 좀 기호상의 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F는 요 전체 변수의 확률 함수 또는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요 개별 F는 이 F하고 이 F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n개의 확률 변수의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결합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첫 번째의 결합 밀도 함수, 얘는 두 번째의 결합 밀도 함수, 세 번째의 결합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네 번째, n 번째의 결합 밀도 함수를 나타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분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1, 2, n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호를 달리하고 싶으면 아래 첨자에서 기호를 다르게 표현해 줘도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없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거 빼도 되는데 굳이 구분하고 싶다면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밀도함수로 될 수도 이게 이제 밀도함수일 수도 있고요. 이게 밀도함수일 수도 있고 밀도함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확률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확률 대신에 질량함수라고 mass function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확률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대값을 취하면은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의 기대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y라고 하는 거 u의 x1, xn에 대해서 기대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2의 y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서메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요. u의 x1, xn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인테그랄로 해가지고 그래서 독립인 경우에는 이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 곱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식을 이산양이면 이렇게 하고요. 연속형이면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냥 개념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썼던 거는 뭐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다음과 같은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독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E에 예를 들어서 U1의 X1, U2의 X2 이런 식으로 U의 XN에서 이런 기호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U의 1의 X1, E의 U2의 X2 이래가지고 E의 U의 N의 XN 즉 다시 말하자면은 독립일 때 개별 독립인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것도 나름의 그 복잡한 형태로 얽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지 않고 이제 요것에 대한 함수 표현, 요거에 대한 함수 표현, 요거에 대한 함수 표현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요것은 개별을 기대값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산형에 대해서 한번 증명할 수도 있고 뭐 연속형에 대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산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산형인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면 summation x1 해가지고 summation xn 이렇게 돼 있고 u의 x1 u의 n의 xn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f의 x1 fn의 x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독립이기 때문에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결합 확률 함수가 개별 확률 함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따라서 요거는 이렇게 개별의 곱이고 요 f도 개별의 곱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쪽으로 가고요. 왜냐하면 xn에 관계없는 건 자꾸 앞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상수 취급해버리면. 그럼 결국에 우리가 점점점 해버리면 얘는 x1은 u1의 x1 f x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ummation x2는 u2의 x2 뭐 f x2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이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서메이션이지만 이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프로덕트 형태, 고브 형태로서 이렇게 다 푸내게 되기 때문에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는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굉장히 간단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 간단하게 x1은 x1끼리, x2는 x2끼리, xn은 xn끼리 묶어서 해버리면 되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증명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x1, x2 해가지고 xn이 있는데요. 여기에 n이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일 때 우리는 많이 처리하죠. 자, 이게 여러분 주목할 건 이게 독립이면서 동일한 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독립만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평균이 μi라고 합니다. μi. 즉 μ1, μ2, μn. 즉 여기에는 μ1이고 평균이 여기는 μ2이고요. 여기는 μn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들이. 그 다음에 분산들이 이제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그마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n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y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생각하죠. summation
a의 i의 xi 이런 식으로. 이 ai는 상수입니다, 지금. i는 1부터 n까지 합하자 이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a1, x1 그래가지고 an, xn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이 유용할 때가 언제냐면요. x1, x2, xn을 예를 들자면 xi들이 주식 i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요. i의 수익률. 주식 i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요. ai라고 하는 것은 주식 i에 투자된 양이라 투자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자 비율. 여러분 그림을 그리자면 전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1번 주식에 이만큼, 2번 주식에 이만큼, 3번 주식에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그것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AI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는 이렇게 하면은 얘의 10%, 얘의 15%, 가운데에 뭐 5%, 다른 데에 1% 이런 식으로 막 섞었죠. 그러면은 Y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총 수익률이죠. 수익률. 특별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하나에만 투자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 투자 수익률이 있을 거고요. 전체의 그 투자 수익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전체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걸 특별히 포트폴리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 생활에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전체의 이제 결국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전체의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전체의 평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또는 분산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한 개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E의 Y가 뭐냐, 이 Y 했더니 E의 Y는 서메이션의 AI의 XI 이거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기대값 계산은 그냥 쉽게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A의 AI의 E의 XI.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뮤i니까, 이건 뮤i니까, 요거는 뭐 별 이슈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체의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은 개별 수익률의 이렇게 투자한 그만큼만 가중한 걸로 이렇게 전체 수익률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한번 계산. 분산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시그마 y의 제곱을 계산하는 것은 결국은 2의 y 빼기 그 다음 2의 y를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데 이걸 다시 보면요. 2의 y는 서메이션 ai의 xi 셈이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서메이션 ai에다가 그 다음에 μy를 이렇게 해서 제곱한 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쓰면요. 다시 쓰면 2의 서메이션 ai의 x 빼기 μy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i1부터 n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이걸 제곱해버리면 돼요. 이거를 제곱을 해버리면 되니까
서메이션 요거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요거는 결국에는 다시 보자면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몇 개가 이제 하나, 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n 개가 이렇게 합에 불과합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여러분이 서메이션을 보세요. 시그마 안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별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개별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서로 상이한 것끼리의 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이한 항의 곱이죠. 왜 합이 되는, 곱의 합. 요거하고 이거 곱하고, 요거하고 곱하고, 이거 곱하고, 아니면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막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적는다면 그걸 이제 좀 예쁘게 표현하자면은 AI 제곱 xi mu i의 제곱 i1부터 n이고 요게 이제 자신의 제곱입니다. 요거 이렇게 자신의 제곱이고 두 번째 상이한 것의 제곱은 서메이션 해가지고 ai aj 그다음에 xi mu i xj mu j 이렇게 i와 j는 서로 다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서로 이제 두 배가 생기죠. 서로 상이한 것끼리 생기는데 이제 두 번 생기니까 두 배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i와 j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부터 n까지 중에서 서로 상이한 걸 두 개씩 뽑아서 합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expectation을 붙이면은 요거는 summation i 1부터 n까지 ai 제곱의 기대값의 xi 빼기 mu i의 제곱인 셈이고. 그건 두 배의 summation ij expectation xi mu i 그다음에 xj mu j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시그마 i의 제곱, 개별 분산이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자, 이쪽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독립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코베리언스 xi xj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좋은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독립이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평균은 쉬운 거 분산만 생각하면은 분산이 독립일 경우에는 시그마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서메이션 ai의 시그마 i의 제곱 i1부터 n까지 이렇게 개별 분산에 이제 합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독립이 아니면은 이거의 y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다가 제곱해줘야 됩니다. 요거의 제곱에 플러스 항이 더 있지. 이렇게다가 summation ij AI, AJ 해가지고 코베리언스 부분이 이렇게 더하기 두 배의 summation I, J의 AI, AJ 코베리언스 XI, XJ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에서는 요것만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은 이쪽 부분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주식 문제로 가자면 독립이 아닐 수 있죠. 같이 움직일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항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코베리언스 부분을 계산해낸 다음에 추측해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더하면 전체의 이제 그 분산, 포트폴리오의 분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MGF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X1 해서 XN이 독립일 때에 우리가 MGF는 MXI의 T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게 이제 XI의 MGF. 자, 이때에 우리가 Y는 AI, XI라고 하면은, 자, 이건 이제 이면이라기보단 단. 자, 여기인데, 요거의 이제 정률 생성 함수가 뭐냐? 일 때, Y의 T는 뭐냐 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을 실천을 하면 됩니다. M의 Y의 T라고 하는 것 자체. 내가 한번 자, 요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산을 해보세요. 그냥 E의 T의 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E에다가 T에다가 서메이션 AI, XI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면은 이제 독립이니까요. E의 T의 AI, XI. 자, A1, X1. 그 다음에 E의 T의 A2, X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의 T의 AN, XN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는 A가 있다 해서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하나의 상수에 불과합니다. 요거 X 입장, 인사이드 expectation 안에서는 기대값 계산 안에서는 다 상수입니다. 요거 전체는 다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숫자로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M에 그다음 X1에 TA1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는 M에 XN에 그다음에 T에 AN 이렇게 그냥 곱해서 안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A1, A2, AN이 동일한 숫자일 때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거 그렇게 복잡한 개념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실천하는 개념입니다. 실천해야 될 상황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1, X2, XN인데 이게 모두 이제 카이 제곱을 따릅니다. 즉 뭐냐면 얘는 카이 제곱 예를 들어서 R1을 따른다. 얘는 카이 제곱 R2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카이 제곱 RN을 따른다. 그러면 이럴 때 1대 전체 1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X1, X2 해가지고 XN 이건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 간단하게 생각하면 카이 제곱인데 R1 해가지고 RN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카이 제곱이면서 독립인데 지금 독립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물론 자유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자유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름을 자유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egree
프리덤이라는 용어를 쓸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용어일 뿐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특별히 이런 용어들을 자유도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체는 카이 제곱을 다룬다 1대에 이 자체가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이제 y라고 생각을 하죠. y라고 안 해도 되고 합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에 t에 뭐 x1 해가지고 xn이라고 하는 전체 새로운 확률 변수 큰 게 있습니다. 여기. 그곳에 MGF가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죠. y라고 뭐 굳이 한다면 이 my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E의 T의 X1, E의 T의 X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개별적으로 이 오늘 공부한 거에서요, 오늘 공부한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복습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 요 개별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MGF를 생각해야죠. X가 예를 들면 카이 제곱의 R이다. 이러면 MGF,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사실은 M의 X의 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였습니까? 자, 살펴보세요.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까 했던 거를 다시 살펴보면요. 오늘 공부했던 거 보면은 2분의 1에다가 자, 오늘 공부한 걸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저도 이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부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예. 요걸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겠죠. 보면은 자, 감마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감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감마 입장에서 접근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마 입장에서 접근을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세타분의 1의 알파승, 그 다음에 세타분의 1 빼기 1의 t의 마이너스 알파승,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특별히 요거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감마라고 하는 거를 적자면요. 여기서 지금 알파 위치에서 뭐가 같습니까? 여기에서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 세타, 여기서는 지금 2분의 지금 R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2분의 R이고, 이렇게 되고, 요 입장에서는 지금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 세타는 지금 2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입장에서 적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적어 보면은 여기서 적어 보면은 2분의 해가지고 2분의 R승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가 세타분의 1 빼기 t에 마이너스 2분의 R승,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책에서는 좀 요걸 안쪽으로 들어가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요거하고 곱하기 돼서 없어질 수가 있죠. 왜냐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이제 식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적는다면은 1 빼기 2의 r에 마이너스 2분의 r 승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죠.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 이제 처음 쓰면은 뭡니까? 1 빼기 2의 r1 네 마이너스 저기죠. t인데 제가 r려고 t. 자 여기서 결국에는 뭔 얘기냐면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요. 2분의 r1 이렇게 적게요. 달라질 건 요거는 r1이고 요거는 쭉 적으면 1 빼기 2의 t에 마이너스 2분의 rn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적으면은 1 빼기 2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2분의 뭐라고 적을 수 있죠? r1, r2 해가지고 일단 합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의 MGF가 되죠? 요거는 카이제곱. 자, 지금 개별은 뭡니까? 그냥 R이었죠. R.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합을 하니까는 요것에 대한 것의 합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카이제곱 우리는 R1부터 Rn으로 해도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요약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개별은 다 카이제곱입니다. 그런데 합산을 하니까, 합을 하니까 자유도만 합해진, 즉, R1부터 Rn만 합해진 새로운 카이제곱 분포를 다루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MGF를 통해 가지고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를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